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이 지났고 첫 월요일 아침이네요. 이번 주는 그래도 제가 가슴이 조금 통증이 좀 많이 완화가 됐고 통증이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태예요. 계속 완화만 됐다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식습관은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몸에 나쁜 것도 좀 많이 마시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나쁘다는 거라는 개념은 그냥 산성화 수치를 높이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먹더라도 알칼리성 또 음식이나 뭔가 보고 싶은 거 먹거든요. 그래서 산성화가 되는 걸 최소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달이 지금 넘어가는데 넘었죠. 한 달은 넘었죠. 한 달하고 이제 일주일이 좀 지나고 있는데 통증은 정말 완화됐어요. 통증은 많이 완화됐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월요일이 제 생각입니다. 월요일이 아마 완전히 분해가 안 돼서 아직 폐 쪽에 좀 남아 있는 거죠. 폐가 남아 있고 폐 쪽에 남아 있어서 그게 월요일이 좀 두꺼운 게 대신 이제 통증은 작은데 예전에 기침을 하면 그냥 이게 아까 저희 얘기했듯이 송곳을 쾅쾅 찌르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바늘로 찌르는 느낌인데 이게 저번 주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번 주랑 이 통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나쁜 거를 좀 안 먹고 식습관을 좀 조절을 좀 해서 산성 음식을 좀 완전히 줄이고 순수하게 알칼리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 한번 경과를 보고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좀 줄인다는 거죠. 줄이고 한번 경과를 지켜볼까 해요. 그리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나봐요. 그래서 제가 벤치프레스하고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서 턱걸이를 하게 되면 개수가 늘지 않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어차피 좀 근육 위치가 이렇게 좀 다르니까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하고 턱걸이를 하든 그냥 처음부터 턱걸이를 해서 개수를 체크하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유산소 운동 끝나고 그리고 줄넘기 오늘 저번에 도전에서 안 됐던 76개 2단뛰기 76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난 뒤에 벤치프레스하고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턱걸이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통증도 많이 완화됐고 해서 오늘은 제대로 된 체크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여튼 제 생각에 그분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그래서 산성 음식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산성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들으셔도 이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듣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혈액은, 우리 몸의 혈액은 7.4에서 7.5의 약 알칼리로 되어 있어요. 약 알칼리. 그래서 이걸 항상 유지를 해야 되죠. 유지를 해요. 몸은 항상 이걸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많이 먹거나 또는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또는 우유를 마시거나 탄성 음식을 먹게 되고, 몸은, 혈액은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은 방어 기제를 통해서 약 알칼리로 만들려고 칼슘을 소모를 하게 돼요. 칼슘과 거기에 약 알칼리에 관련된 미네랄들이 소모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칼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칼슘 소모가 너무 크다. 이거 왜냐하면 몸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칼슘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만약에 알칼리나 이런 미네랄이 좀 부족하게, 칼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뼈에서 칼슘을 뽑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몸이 칼슘이 충분하다면 그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네랄이 충분하면, 그러니까 저는 미네랄 대신 칼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충분하면 이 뼈나 이빨에서 칼슘을 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부족하게 되면 가장 쉬운 게 뼈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혈액이 산성화가 된 수치, 예를 들어서 수치가 10이 필요한데 이 몸은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는 양이 일정에 정해져 있어요. 10이 분명히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0을 빼야 된다면, 10을 빼야 된다면 우리는 10만 뽑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몸은 약 한 90? 그러니까 10이 만약에 필요하더라도 얘가 빼는 양이 100이라면 그냥 100만 빼는 거예요. 무조건 100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90은 어디로 가느냐? 혈액에 고분자 칼슘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슘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혈액 안에 있는 칼슘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래요. 이 혈액에 칼슘 수치가 높아졌으니까, 의사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분들하고 말씀드려요. 이건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려요. 칼슘이 혈액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칼슘을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와서 이게 나머지가 쓰고 남은 나머지가 혈액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1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을 쓰고 90은 혈액에 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산성 농도가 높아서 11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100을 쓰고 또 이제 10이 남잖아요. 그럼 또 100을 또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90이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쉽게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혈중 칼슘 농도는 높아져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혈액에 칼슘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칼슘을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반대죠. 칼슘이 부족해서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칼슘을 올려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장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신장도 칼슘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장은 정수시설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칼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필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터 잘 거르기 위해서. 이것도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 소모는 칼슘에 대한 소모는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신장도 필요하고 또 몸에 알칼리 농도를 유지하려고 소모가 되고 또 칼슘이 어디가 소모가 되냐면 저번 주에 얘기 말씀드렸는데 칼슘은 수축을 담당하고 마그네슘은 이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뛸 때도 수축이와 혈관이 이동할 때도 연동운동을 통해서 수축이와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 물론 심장 펌프 작용과 이 바닥에 있는 이 아치 형태를 위해서 눌러줘서 펌프 성체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우리의 몸의 그런 그 균형이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연동 운동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모를 하고 산성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소모가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알칼리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칼슘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멸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멸치도 많이 들어있어요. 멸치도 많이 들어있는데 또 우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유에는 인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칼슘을 먹어도 인 때문에 이게 먹는 양에 비해서 좀 부족해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산성 음식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모든 우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우유가 그런 건 아니니까. 알칼리성 높은 우유를 드시면 되겠죠. 인이 좀 없는 우유나. 그래서 피가 알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성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수축, 이완 운동을 통해서 소모가 되기도 하고 신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칼슘도 마그네슘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모되기 때문에 먹어도 보충도 중요하고 제가 오늘은 혈액이 알칼리로 되어 있고 그 알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성 음식을 좀 덜 먹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충분한
칼슘 공급을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우유하고 칼슘 멸치 얘기했는데 콩 얘기를 안 했구나. 네, 콩에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콩에. 그래서 대두 단백질이 그러니까 콩은 진짜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먹는 음식 중에서 마늘 다음으로 제 생각입니다. 마늘 다음으로 굉장히 좋은 음식 같아요. 콩에는 아베마르가 들어있고 또 이 단백질 자체가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또 칼슘도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콩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 마늘 다음으로 완전한 식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산 두부, 유기농 두부 좀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많이 드시면 몸의 산성화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칼슘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칼슘도 좋은 칼슘 선택하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산성화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안 먹고 할 수 있는 예전에는 한 3, 4년은 참았는데 요즘에는 조금씩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성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게 힘들다면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먹어주면 좋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콩류의 음식이 좋다. 두부를 포함한 콩자반도 있고 두부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콩을 갈아서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몸이 약 알칼리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 또 일주일 시작이니까 즐거운 한 주, 활기찬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칭 영상을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